평생을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정해놓은 대로,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던 건가 하고 말이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남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랄지, 어떤 시대를 살게 될지, 그 무엇 하나 우리가 결정한 것이 없었죠. 어떤 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했고, 어떤 분은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왔으며, 또 어떤 분은 몸이 약해서 남들처럼 마음껏 뛰어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만큼은 오롯이 당신의 몫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주체성이라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잠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시겠어요?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전우의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으며 산업화의 경랑 속에서 묵묵히 걸어왔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왔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기로, 가족을 위해 한 발 더 내딛기로,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기로 선택했던 거예요. 사르트르는 인간을 자유로 저주받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자유가 왜 저주냐고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조차 하나의 선택이니까요.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의 연속이 바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일상의 언어로 바꿔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내 인생의 작가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의 배경이나 등장인물 중 일부는 내가 정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갈지는 오직 나만이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다른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만약 내가 다른 시대에 살았더라면, 만약 내게 더 좋은 조건이 주어졌더라면 하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마음 한편이 씁쓸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르트르는 그런 가정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 모든 과거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인생 최대의 불행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그 실패가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밑거름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하잖아요. 같은 사건인데 의미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체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사르트르에게 실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철학 용어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쉽게 풀어드릴게요. 실존이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나 자신을 말해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내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숨 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순간의 나를 뜻하는 거죠.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미리 정해진 본질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세상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뜻이죠.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자는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앉기 위한 물건이라는 본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의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될지는 오로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자유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사르트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책임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것은 죄책감이나 부담감의 책임이 아니라 당당함의 책임이거든요. 내가 선택했으니 나는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것이 설령 실패였다 해도 그것은 내 선택이었으니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참 많은 희생을 해왔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보다 가족을 위한 시간이 더 많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했죠.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늘 남을 위해 살았다 하고요. 하지만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조차도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기로 선택한 것, 그것도 당신의 주체적인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깊은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었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사르트르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해야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초월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것을 뜻해요. 지금까지 남을 위해 헌신해온 당신이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초월이 될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기투라는 것인데요. 기투란 자신을 미래로 던지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늘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무언가가 되려고 하며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죠. 이렇게 자신을 미래로 내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의 핵심이라고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미래보다는 과거를 더 많이 돌아보게 된다고들 해요. 하지만 사르트르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큰 꿈을 꾸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내일 누구를 만날지, 다음 주에 어디를 갈지,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미래를 향한 기투거든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선택하고 나아가고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주체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사르트르는 몇 가지 힌트를 줍니다. 첫째, 자기 기만을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기만이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말해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으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요. 둘째,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이 말이 타인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진정한 나 자신이 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지옥 같다는 뜻이죠.
우리는 종종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살아요. 하지만 진정한 주체성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생겨나는 거예요. 셋째,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선택에는 언제나 불안이 따릅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 말이에요. 사르트르는 그 불안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불안은 자유의 증거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불안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어떤 선택은 아쉬움을 남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요. 사르트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 말이 처음에는 허무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에 미리 정해진 의미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누구와 시간을 나눌지, 무엇에 마음을 쏟을지,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선택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의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요? 혹시 아직도 과거의 선택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그 선택은 그때의 나로서는 최선이었다고요. 과거의 나는 그때 가진 정보와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다른 선택이 더 나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의 지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과거의 나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그 선택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르트르의 철학이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자유롭다는 것,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신다면 남은 인생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도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시는 당신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말을 향해 갈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모든 날들이 당신만의 의미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